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조사를 시원하게 데이터를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전대미문의 방송 여론보수입니다. 자, 일단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대체로 지금 발표되고 있는 조사 결과인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위기감에 따른 결집, 또 뭐 민생행보가 좀 먹혔다, 또 이재명 변수가 불거지자, 또 지지층들이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후보에게 투표했던 또 지지층들이 재결집한다. 그런데 지금 또 다른 이유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처럼 노조에 대한 대응, 단호한 대응이 먹혔다, 결집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최근 이제 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2월 초에 32%까지 떨어졌다가 그때 뭐 20%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35% 또 최근에 37%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죠. 갤럽 기준으로 볼 때 37%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5월달, 6월달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7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최고치예요. 7월 이후 최고치예요. 다른 주사들은 40%대가 많았지만 갤럽은 30%까지 이제 아직 40% 돌파는 못했죠. 한 번도 못했죠. 근데 37%면은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높은 수치까지 이제 이 취임 직후 말고는 그 7월 이후에 높은 수치까지 간 건데, 근데 그 조사에서 보면은 이제 갤럽은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 집무실 긍정평가자한테 이유를 물어보면 노조 대응 잘했다가 24%로 1등이다. 1등이래요. 그리고 긍정한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조를 들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공정과 뭐 원칙 이게 8%예요. 그게 포함되잖아요.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리고 경제 민생 그게 이제 7%. 그러니까 노조 대응이라고 대답한 게 굉장히 큰데, 이게 그 전주에 비해서 거의 뭐 폭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 폭등했냐? 18% 포인트나 폭등했다고. 야, 그러면 이제 지지층들은 대통령의 이른바 노조 대응, 일각에서는 뭐 노조 때리기, 노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것이 지지층들에게는 먹혔네요. 이게 뭐 때리기라는 표현은 그쪽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맞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어쨌든 거기에 대한 이제 뭐 어떤 그 전반적인 시스템을 좀 정비하겠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조하거나 뭐 공감하는 국민이 많아졌다. 일종의 노조 경제 질서 재앙림 뭐 이런 거네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층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뭐 중도층에서도 호응이 있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민생행보 관련된 부분인데, 이 노조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장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회계장부 노조 봐야 된다, 이거 제출하라, 국가가 지원도 하지 않냐. 근데 일각에서는 노조 회계장부를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불법이다, 뭐 이렇게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반응이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그 법을 뭐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뭐 아주 세세하게 이야기는 하실 거잖아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법에 이제 뭐 약간 이제 법망에 비껴나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겠지. 아주 터무니없이 그렇게 얘기했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노사관계법 뭐 72항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아니 몇 항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어쨌든 이제 뭐 노조 어떤 이 발전법이나 뭐 어떤 지원법 같은 게 있으니까 이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원을 받는데, 거기에서 뭐 그 회계장부를 일일이 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뭐 그런 어떤 유예조항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건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음대로 남용하고 이거를 탈법적으로 편법적으로 돈을 쓰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만약에 법적인 규정에서 정비가 확실하게 돼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걸 갖고 또 이제 주장을 할 수는 있는 거죠. 이쪽에서는 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았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말이 되는 거지.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을 정비해야죠. 제대로. 법을 정비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법이 이거니까 다 회계장부 안 까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러니까 이 법 규정이 상식이 안 맞는다 그러면 법을 정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정부나 그 여권에서 말을 하는 거고 예. 야권에서는 야 법이 그거 아닌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러면 어떤 민심의 흐름이 어느 그럼요. 쪽으로 기울어질지는 사실 뻔한 예. 얘기거든요. 아니 뭐 싸잡아 노조를 급하게서도 안 되겠지만 뭔가 우리 시대에 맞는 그 절차에 따른 것이 필요하다면 그건 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쪽 야권에서는 이제 야당이나 또 야권 노조 측에서는 예. 뭐 그런 의심도 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노조의 운영비라고 하는 예. 게 정부 지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노조 회원비가 있죠. 회원비가 있을 거 아니고 회원비도 또 아니면은 또 이제 그 기업에서 또 주는 지원한 게 그 있죠. 지원비도 꽤 있을 아니 겁니다. 그것도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죠. 아니 근데 그거가 정부에서 지원한 거는 정부에서 지원한 것만 보면 되는데 아하. 정부에서 이걸 그 100% 노조가 도대체 회원비를 어떻게 쓰는지 예, 기업 예. 지원비를 어떻게 쓰는지까지 다 까보자. 이렇게 되면 노조의 그 두 손을 예. 완전 꽉 묶는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의심을 갖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약간 법적으로도 이제 약간 예. 애매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 어떤 그 정부에서 지원되는 부분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아니, 홍 기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좀 형수님께 공개 안 하는 돈이 있으신 것 아니 같아요. 뭐 딴 얘기 하시면 이 얘기 합시다. 예. 네. 네. 자, 그 외에 이제 뭐 통신비다, 또 대한항공 마일리지 포인트다, 이런 것도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뭐 MZ 세대나 또 여행객들도 인구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쪽에서는 또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을 테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최근에 지난 연말에 지지율 오를 때도 그런 생각을 예. 했는데 최근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약간 그 그러니까 정부의 일을 예. 하는 게 약간 좀 어떤 시스템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제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마일리지 문제도 있고 뭐 그것도 있는데 그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이 그 전체적인 국민들한테 공감을 예. 얻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예.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원희룡 장관이 이제 그 예. 얘기를 했으니까 뭐 계약이라 그랬어요. 그따위 항공 마일리지 개편하려면 취지가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기사를 보니까 좌동훈 우시룡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뭐 전면에 나서는 것보다 네. 한동훈 원희룡 두 장관이 이제 뭐 손발을 맞춰서 두 사람 모두 또 한동훈 원희룡 대선 후보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좌동훈 우희룡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어쨌든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시스템적으로 뭔가 이제 잘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건 좀 일시적이 아니라 꾸준히 좀 제도적으로 안착이 되면 어떨까?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꼭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홍 기자님, 제 사실은 우리 이 구독자분들,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궁금해요. 자, 첫 번째, 뭐 두 번째까지 같이 답해 주셔서 어떻게 해야 지지율이 더 올라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갤럽 예. 기준으로 뭐 한 37%면 지금 거의 한 40% 근처까지 갔잖아요. 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ARS 기준으로 뭐 한 45%까지 그 이상 뭐 50% 뭐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제가 연말에 얘기했나요? 연초에 얘기했나요? 대통령 지지율 35%에서 45% 박스권에서 계속 있을 거다. 그러니까요. 제 얘기 맞았죠. 거의 뭐 이게 지금 약간 떨어져도 진짜 주식 시장에서 쓸 법한 용어인 박스권 지지율이라는 박스권 지표 최초로 탄생시키지 않았습니까? 다른 분들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 지지층, 여권 지지층의 규모가 그 정도고. 근데 여권 지지층에서는 이제 약간 이제 뭐 그 지지가 빠졌다가 다시 좀 지지를 보내다가 뭐 어떤 이슈에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지만 나머지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는 이쪽으로 쉽게 이제 여권 쪽으로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은 그 한 47% 가까이 되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지를 끝까지 이렇게 바꿀 가능성. 정말 속이 우려는 여러분들 다른 방송 들어가면 우물쭈물 뭐 우왕좌왕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 분석 유튜브 방송 여론고수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 네.